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영철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키움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래서 사실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용자 매매 수수료의 이익이 매출로 잡힐 텐데요.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매 수수료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움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 즉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투자 일임업, 투자 자문업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키움증권의 영웅문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용자들의 수수료가 매출에 지금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인 건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게도 증권사의 모멘텀들은 HTS나 MTS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그리고 또는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부터 모의 거래를 시작을 하면서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현재는 KRX, 즉 한국 거래소 체제 하에 주식 거래를 좀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렇게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 대체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과 영국은 물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한국 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해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 매도와 매수의 중간 가격인 중간가 호가가 도입이 된다는데요. 이 중간가 호가는 매도 호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 호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일단 호가 세분화를 시키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약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합쳐서 약 700여 종목을 밤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라고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죠. 향후에는 장마감 시간을 확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ETF, 그리고 토큰, 증권까지 상장 계획 중에 있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기존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도 할 필요성이 없고,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이고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그리고 모의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조금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키움증권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밤 8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용한 이용자 수 증가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와 투자자별 매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투자별 매매 동향을 좀 함께 살펴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4%, 약 한 5% 정도 빠진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개인이 약 14억 원어치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진행을 한 것을 보이고 있죠. 특이하게 투신에서 한 6일째, 6거래일째 매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빼고는 어제부터 해서 약 한 6일, 6거래일 정도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의 외국인 순매수는 약 한 12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외국인이 지금 자금이 빠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 키움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기업 밸류업 정책으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이끌어냈었는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지고 그리고 야당이 승리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지켜봐야 하는 문제로 보이고 있고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었는데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60일 이평선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60일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도 이 부근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상승한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부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탈 시에는 제가 이 부근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 과거에는 이 부근이 좀 저항대 부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이것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승시 같은 경우는 일단 흔히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20일 이평선 돌파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흐름 같은 경우도 이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간은 횡보를 시키면서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저항대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지지라인까지 후퇴를 할지 아니면 20일 이평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상승 추세로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